네, 단위에 대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단위들 중에 저희 전자공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살펴볼 물리량은 전하, 차지라고 하죠. 그리고 전압, 전이차, 그리고 전류, 그리고 일렉트릭 파워, 전력, 그리고 자속, 이런 물리량들에 대한 단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하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측정한 쿨롱 실험을 통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도체 내에는 다량의 전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델로 배관 안에 물이 차 있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 그래서 물이 차 있을 때 이 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바로 도체 내에 전하가 차지하는 위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배관에 물이 차 있는 이미지와 도체 안에 전하가 차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도체 안에는 다량의 전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는 실제로는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게 19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전하량을 표시할 때 심볼은 Q를 쓰고요. 단위는 쿨롬 C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베이스 유닛으로 표시를 하려면 베이스 유닛이 암페어와 세크로 되어 있는데요. 암페어는 이따가 전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기 때문에 전류와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전하량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하이퍼피직스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학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혹은 물리학 쪽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맵들이 보입니다. 이 테크니컬 맵 중에 일렉트리시티, 마그네티즘 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렉트릭 앤 마그네티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렉트릭 차지에 대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피직스는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이제 이쪽 브랜치를 따라왔는데 여기 브랜치에 보시면 일렉트릭 차지, 쿨롬스로, 일렉트릭 필드, 볼티지, 커런트, 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브랜치들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암페어로, 비오사바르트로, 페라데이스로 이런 것들이 서로 커넥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킷과 서킷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커넥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엘렉트로닉은 사실 저희들이 인체나 생체도 마찬가지로 전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맵을 보여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일렉트릭 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차지는 쿨롬에서 디파인 되는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하가 어떤 물리량인가, 그리고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가, 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하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보시면 왼쪽에서 전하를 하나 밀어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전하가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체의 내부에 전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하를 외부에서 밀어넣을 수 있으면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압력을 가해서 밀어내듯이 전하를 압력을 가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물을 밀어내는 힘이 수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하를 밀어내는 힘이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은 전위로 표시를 하는데 전위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전위차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요. 그걸 저희들이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압의 심볼은 V, 단위도 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사실은 전위차, 위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볼트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줄 퍼 쿨롬에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나타냅니다. 쿨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페어세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줄 퍼 암페어세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티지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직관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앞서 배관 모델을 사용한 것처럼 물을 이용한 시뮬레리티, 서로 유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림은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1.5m 위에, 높이가 1.5m입니다.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인 곳에 위치 에너지는 중력 가속도가 9.8m/s, 높이가 1.5m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이 9.8m/s 제곱에다가 1.5m를 곱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지금 중력 가속도가 9.8 m/s 단위를 가지고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G 곱하기 H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단위는 메타 스퀘어 퍼 세크 스퀘어 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분자 분모에다가 킬로그램을 둘 다 곱해봐요. 그러면 위에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앞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이게 폴스의 단위죠. 이게 매스 곱하기 가속도가 되고요. 여기에 메타 길이가 곱해집니다. 그럼 이게 줄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남아있는 킬로그램이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를 보시면 줄 퍼 킬로그램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그러면 얘가 14.7 줄 퍼 킬로그램의 단위를 가진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질량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에너지량이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량이.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V 포텐셜은 이 1.5m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단위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나타냅니다. 단위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14.7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만약에 여기 그 1.5m 위쪽에 물이 4리터, 4리터면 질량으로는 물의 비중이 1기압의 4도씨일 때 물의 비중이 1입니다. 물의 비중이 1이면 1리터가 1kg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피로는 4리터에 해당하고요. 볼륨으로는 4리터고 매스로는 4kg인 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kg의 물이 가지고 있는 1.5m 위치에 물 4kg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4.7 줄 퍼 킬로그램에 4kg을 곱하게 되면 48.8줄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량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48.8줄이고요.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건 14.7 줄 퍼 킬로그램,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E 값과 V 값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V라고 얘기하는 포텐셜은 단위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나타내고요. 위치 에너지 E는 실제 질량을 곱했을 때의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1.5m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물이 떨어지는 유량이 단위 시간당 25ml가 떨어져요. 여기 보면 물이 단위 시간당 25ml가 떨어지는데요.
물의 비중이 1이면 1ml가 1g에 해당하기 때문에 25ml가 떨어지면 25mg씩 떨어지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25mg씩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에다가 지금 물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곱하게 되면 25mg/s를 하게 되면 지금 14.7에 25를 곱하고요. 그리고 킬로하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10의 3승으로 나누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줄 퍼 세크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단위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 268 마이크로와트인데요. 이 268 마이크로와트는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내는 파워는 단위 시간당 268 마이크로와트 줄, 268 마이크로와트 줄이 단위 시간당 1초당 내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어떤 파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파워량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물에서 이게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V가 뭘 나타내는가? 그리고 물이 만약에 4kg이었다면 그 4kg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리고 물이 단위 시간당 25mg/s로 떨어질 때 그때 파워는 이 물이 떨어지면서 내는 파워는 얼마인가를 보려면 위치 에너지에다가 물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곱하게 되면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아래처럼 전기회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지금 물의 높이를 잴 때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의 높이를 1.5m로 쟀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건전지를 이용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기준점, 이게 그 레퍼런스 그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이 바닥 높이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1.5m 높은 위치, 여기 1.5m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게 1.5V 높은 위치의 전하를 가지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전위차가 1.5V 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와 여기에 전위 차이가 1.5V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V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1.5V는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5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V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1.5V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1.5m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전위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전위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보통 전위를 제로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건전지 상단부 여기에 전위는 1.5V 차이가 나고 그걸 해석을 할 때는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5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미케니컬하게 물이 1.5m 높이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와 유사한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위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지만 여기는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값을 저희들이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하량이 2000mAh, 이렇게 배터리 같은데 보시면 뭐 이런 유사한 표시 구문이 있습니다. 4000mAh, 3000mAh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전하량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전하량은 여기서 물의 양과 유사합니다. 이 높이의 전하량이 얼마 정도 되는 양을 표시한 값이 이 전하량 Q입니다. 전하량 Q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보려면 전하량 Q는 지금 2000 mA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바로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암페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쿨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쿨롬이 암페어 곱하기 세크이기 때문에 암페어는 세크로 나누게 되면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그게 전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하량을 전류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전하량을 계산하려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쿨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00이라고 얘기하는 저 값을 실제 전하량으로 계산을 하려면 Q에다가 지금은 보시면 2000mA니까 밀리는 프레픽스로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시간은 hour가 1시간은 60분이고요. 60분은 60초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쿨롬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시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2000밀리는 2를 나타냅니다. 2를 나타내고요. hour는 시간인데 시간은 60분 60초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에다가 그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을 곱해서 전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쿨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7200쿨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하량이 7200쿨롬이란 얘기는 물이 4리터 있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전압과 전하량이 건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 에너지는 V라는 물에서 봤을 때 1.5m 위에 있는 물의 질량 4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위치 에너지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전체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죠. 그와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건전지가 단위 전하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전체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 그래서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1.5V입니다. 거기에 실제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량은 7200쿨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전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량은 10.8kJ, 킬로는 10의 3승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10.8kJ 정도가 여기 건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이제 요 전압이 변하지 않고 2000mA가 빠져나갈 때 여기 전압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배터리는 전하가 빠져나가면서 전압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 배터리의 전압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뮬러리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에서의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가 있겠죠.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여기 높이의 차이, 이 차이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위가 있고요. 전위가 있고 이렇게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전위와 건전지 위쪽의 전위의 차이, 이걸 저희들이 전위차라고 그러고요. 전위 차이를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압이 1.5V라고 건전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 1.5V를 이해할 때는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5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물에서 봤을 때 물이 1.5m에서 가지는 단위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와 유사하게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V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의 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전지가 저장하고 있는 전하량이 2000mAh, 이제 2000mAh를 쿨롬으로 바꾸는 방법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식은 사실은 여기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mA가 전류고요. 뒤에 hour가 시간입니다. 곱하면 7200쿨롬이 이 건전지가 저장하고 있는 전하입니다. 그래서 1.5V 전위 차이에 2000mA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건전지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하량에다가 그 위치 에너지를 곱하면 됩니다. 이건 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곱했을 때에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와 동일한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이 25mg per sec로 떨어졌을 때 이 물이 낼 수 있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파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회로를 만들었을 때에 이 건전지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25mA다. 그래서 그게 물이 25mg per sec로 떨어지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저 전류는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5라고 얘기하는 게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물의 양, 여기는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전하의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전류로부터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전하량으로부터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계산할 때 저희들이 위치에다가 물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를 곱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파워도 마찬가지로 전위 차이, 이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전하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팩터죠. 그래서 25mV 쿨롱 퍼 세크, 이렇게 미리암페어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곱하게 되면 얘가 37.5 밀리줄 퍼 세크, 다시 말해서 37.5 밀리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이 전전지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건전지가 출력하는 전력이 이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전위차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는 이제 그 물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전기 회로에서도 유사한 시뮬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전압은 뭔가, 전하는 뭔가, 그리고 전류는 무엇이고, 건전지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건전지가 출력하고 있는 파워는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물리량,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내용이 전하와 전압과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류는 심볼로는 I를 쓰고요. 단위는 A,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을 나타내는데요.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 변화분의 그 시간 동안 변화한 전하량. 그래서 단위로 보면 쿨롬의 단위와 아래쪽 분모는 시간에 대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전하를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전하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단위 시간당 변화한 전하량, 그 값이 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쿨롱 퍼 세크를 저희들이 암페어로 단위로 씁니다. 여기서 암페어가 베이스 유닛에 해당합니다. 암페어가 베이스 유닛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암페어에다가 또 다른 베이스 유닛인 시간을 곱해서 전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건 암페어 곱하기 세크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커런트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은 단위 시간당 변화한 전하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과 유사하죠. 단위 시간당 흘러간 물의 량,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의 양, 그걸 저희들이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위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를 저희들이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심볼로는 P를 쓰고요. 단위로는 와트, W를 사용을 합니다. 전기 시스템에서는 전압이, 이 전압이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와 마찬가지죠.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물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곱하게 되면,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면 단위가 줄 퍼 세크 단위가 나와서 전력의 단위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파워는 전하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전하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곱하게 되면 전력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그네틱 플럭스는 psi를 심볼로 사용하고요. 단위는 웨버를 씁니다. 자속은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그 피직스의 마그네틱 필드 쪽을 따라가 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오른손 룰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 전류를 저희들이 와이어로 이렇게 밴딩을 시켜서 꼬게 되면 이 전류가, 각각의 전류를 이런 엘리먼트로 생각을 하시면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서 플럭스가 이 코일 내부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런 코일이 있을 때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적을 때 I는 전류이고요. B는
자속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을 B라고 표시합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 그래서 여기 자속 밀도라고 하는 B는 단위 면적당 자속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로 보면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웨버 퍼 메타 제곱을 저희들이 테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꽤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로에서는 주로 가우스 단위를 많이 씁니다. 테슬라가 웨버 퍼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그래서 메타 스퀘어당 담고 있는 자속의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요. 가우스는 제곱 센티미터당 담고 있는 자속의 양을 나타냅니다. 얘는 메타 제곱당 가지고 있는 자속의 양, 얘는 제곱 센티미터당 가지고 있는 자속의 양, 둘 다 어떤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을 나타내는 B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B라는 것과 자속은 서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전체 자속의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속 밀도와 자기장, H를 저희들이 자기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이 세면 자속 밀도가 커집니다. 그 비례 상수를 저희들이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투자율 값이고, 진공에서는 4파이 곱하기 10-7승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봤었고요. 코일을 꼬게 되면 코일이 몇 개 턴을 감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속의 양이, 지금 이 전류가 여러 번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자속의 양이 증가할 수 있겠죠. 코일을 꼬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만들게 되면 자속이 주위로 퍼져나가서 다른 회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속을 가둘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톨로이드 코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워, 이렇게 컴퓨터 파워나 혹은 전력 그 회로들을 뜯어보면 어떤 코일을 이렇게 생겨있는 코어나 철심 같은 데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코어들은 자속을 가둘 수 있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자속을 요 톨로이드 코어 안쪽에 자속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그 자속의 양은 있습니다. 여기를 보죠. 맨 왼쪽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B는 뮤 곱하기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들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H라는 것은 여기를 원으로 잡았을 때는 2파이 곱하기 반경 R, 이거를 네. 2파이 R로 잡고, 2파이 R은 여기에서 측정하는 와이어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나타내요. 여기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나옵니다. 이게 H를 저희들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자기장인데 이게 단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장에 잠깐만 잘못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H는 I 나누기 2파이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암페어 퍼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기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제가 B의 단위가 웨버 퍼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뮤의 단위는 헨리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는 인덕턴스의 단위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일렉트릭 컴포넌트를 배우게 되면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그 일렉트릭 서킷 엘리먼트 중에 저항과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있는데, 이 인덕터의 단위가 헨리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 헨리에다가 암페어를 곱하게 되면 웨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웨버는 이렇게 이제 헨리에다가 암페어를 곱하게 되면 웨버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해보시면 뮤가 헨리 퍼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H가 암페어 퍼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헨리 곱하기 암페어 나누기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헨리와
인덕터 단위와 전류를 곱하게 되면 웨버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을 할 때, B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재고 싶은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면 2파이 R 값이 정해지고 전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가 주어지고요. 그러면 Mu는 상수입니다. 이건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헬리퍼메타로 진공에서는 주어져 있습니다.